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식신격이라고 보아지는데 식신격으로 쓰지 않고 시록격으로 쓰는 그런 사주를 한번 보죠. 자, 보면은 임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인월이죠. 그러면 식신이 되죠. 임일간의 인월은 식신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식신격으로 보게 되면은, 만약에 식신격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걸 식신격으로 볼 경우도 많겠죠. 그렇지만은 이 경우는 식신격이라고 분명히 주어져 있어도 식신격으로 보면 안 된다. 반드시 식신격으로 보면은 틀려버린다. 이 운명풀이가 틀려버린다. 왜 그러느냐,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죠. 자, 인이 식신격에는 반드시 식신격을 이루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주도 역시 보면은, 사주 내에 보면은 식신격에는 편인을 보면 안 된다. 즉 파격이나 똑같다. 즉 편인은 식신을 즉 우리가 이제 효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도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효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게 도식, 효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식신을 잡아먹는 것이죠. 잡아먹거나 이제 깨거나 이런 의미를 뜻한데, 그래서 이 효신이나 도식이라고 표현하죠. 편인을. 그래서 사주 내에 편인을 보게 되면은 이 식신이 도식되거나 효신되니까 격을 이루지 못한다. 식신격을. 그래서 사주 내에 이 효신을 충하는 편제가 있어서 이 효신을 깰 때에는 이제 또 달리 있겠지만은, 이 사주 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천간의 인성이 또 거듭 또 보게 되고, 이 효신이 왕한 상태에서 식신을 해야 하는 그런 격이 돼서, 물론 여기 이제 재성도 있지만 인호술 화국돼서 재성돼 있어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게 화국돼서 식신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화국돼서 식신이 살아난다 그러더라도 식신의 본질을 잃어버리죠. 화국돼서 화국으로 취급한다면.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식신격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식신격이 이루지 못해서, 그러면 이 격은 뭘로 봐야 되냐? 시록격. 시록격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격을 버리고 시록격을 취해서 귀를 삼는 것이다. 시록격은 이제 부와 기가 겸비한 사주가 되죠. 부기를 겸비한 사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록격으로서의 부기를 이뤘다. 부기를 이룬 사주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운을 보더라도 신앙운을 흐르죠. 신앙운으로 북서방으로 운이 쭉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인성이 하면서 시록을 겸비했기 때문에 사주 내에 재성 보고 식신을 보고, 이거는 이제 축이 관성이긴 해도 인호술 화국돼서 재성이 왕한 상태에서 축 관성도 보긴 하지만, 역시 이제 인성들이 왕해서 기운을 이제 탈취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운의 천간을 보면은 이 관성이 시록격의
관성이 이렇게 운에서 개두했지만 밑에는 북방에서 북서방이다. 이렇게 되니까 천간에 개두한 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시록격에는 관성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운이죠. 재성운은 무방한데 관성운은 좋지 않은 운인데 시록격에는요. 그렇지만은 본신이 왕할 때는 관성을 보아도 무방하다. 여기에 이제 사주 내에 축이 이제 관성이라도 이거는 관성 역할을 크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냐면은 해중간목, 인중간목이 있어서 이제 관성이 상한 상태다. 사주 내에 관성을 보지 않으면은 관성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있다 하더라도 관성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면은 이 관성을 보았을 때에도 크게 흉하지는 않다. 물론 정체되면 있죠. 그렇지만은 절기가 북서방운이기 때문에 크게 발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식상운을 보아도 무하고 재성운도 무방하죠. 물론 이때 이제 술에는 인호술 화국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나쁘진 않다. 관성운이라도 평관운이긴 하더라도. 그래서 시록격으로 보아야 된다. 자, 임밀간은 인월은 식신이다. 그래서 식신격으로 무조건 봐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격으로 무조건 봐버리면 안 된다. 왜? 인성들이 태양에 있는 상태에서 이게 세 개나 있으니까 태다한 것이죠. 태다해서 식신이 깨졌다. 인호술 화학돼서 구제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호술 화학된다라면은 식신의 기운을 도탈해가는 재성국이 돼서 식신은 또 여기서 스스로 약한 상태죠. 근데 그 해가 또 생해주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은 금생수에서 새가 인을 생하니까 식신격으로 쓰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편인이 엉성하게 있고 축의 뿌리까지 뒀죠. 그래서 인성들이 이렇게 태다한 상태니까 식신이 깨진 거는 확실한 상태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만약에 인해합, 호수를 하면 인호수를 합 있고 인해합 있으니까 합이 다 그런 망가진 거죠. 그래서 합이 상합된 상태에서 이렇게 삼합이 있고 육합이 있다. 해서 목생화 논리다. 해서 그 합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화국, 재성국이 되기 때문에 식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물론 이제 이 편인이 왕성하게 위에서 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식신의 역할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식신국으로 본다면 금왕운에 크게 흉했겠죠. 금왕운에 크게 흉했을 것이고 이 재성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북방운에도 역시 흉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시록격으로 보물해서 본인이 왕성한 운으로 가고 재성국을 보니까 부와 기를 겸비한 사주가 되었다. 이 사주도 부와 기를 겸비한 사주. 시록격으로 보아서 부와 기를 겸비한 사주가 되었다. 식신격으로 본다면 일단 사주 내에서 인성들이 왕해서 식신을 파하는 게 강한 상태인데, 그리고 재성국을 이루어서 재성국을 쓰더라도 만약에 식신격으로 해서 재성국을 썼다면 북방운에 크게 흉했겠죠. 좌우충이 이루어져서 파국되고 직접 생명까지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렇지만 시록격을 썼기 때문에 신왕운 또 만약에 식신격을 썼다면 이 운에도 크게 흉하죠. 식신을 파하니까 더욱이 이렇게 왕성하게 있는데 감이 되니까 생명이 이동했겠죠. 그렇지만은 시록격으로 썼기 때문에 식신격을 쓸 수 없고 시록격으로 썼기 때문에 북이 쌍전하는 그런 운이 돼서 부와 기를 함께 누린 사주가 되었다. 그래서 식신격인 듯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를 파악해서 분명히 어떤 격을 이루었나 분명 판단을 해서 이렇게 다루어야 정확한 운을 설명할 수 있다. 정확한 운을 판단할 수 있다. 또 사주가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자면 이임일간의 인월은, 즉 이임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식신이다 해서 식신격으로 보면 안 된다. 식신격에는 편인을 보면은 합격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여기 통관돼서 해구되는 것이 있으면은 때로는 식신격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 사지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식신격으로서는 쓸 수가 없다. 즉 편인은 이제 도식이라고 하고 효신이라고도 한다. 근데 여기서 효신이나 이제 도식이나 효신을 봤기 때문에 합격돼서 식신격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 사주는 시록격을 이루고 있다. 관성이 축이 관성이긴 해도 이거는 약한 관성이고, 또 축이나 미는 이 격을 다룰 때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 즉 관성의 역할이라면 그 비중을 크게 다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록격으로서 충분한 격을 이루고 시록격 부와 기를 겸비한 사주가 되었다. 운도 만약에 식상에 재성국을 썼다면 북방운도 흉했을 것이고 서방운도 흉했을 것이죠. 이제 식신을 치는 운이니까, 그리고 재성국을 깨는 운이니까, 그러면 식상격으로 재성국을 이룬 식상격으로 봤다면 이 운은 북이 쌍전할 수 없는 운, 그렇게 흉한 운이 돼버렸죠. 하지만 시록격으로 보았기 때문에, 시록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운에 북이 쌍전하는 나라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격이 명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식신격 두 번째, 이건 식신격인 듯 하나 식신격이 아니고 다른 격을 쓰는 경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을 잘 할 수 있으면은 물론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 차분차분 생각하면은 하나도 어려울 것은 없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시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